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과 조심해야 할 것들. 나이가 들수록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강한 사회적 유대는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나 가족과의 유대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하는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실패와 역경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가 성장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게 된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전구를 발명했으며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한정된 자원임을 깨닫게 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성취를 이루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이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자기 수용이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함의 미학을 이해하게 된다. 젊을 때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 매료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함이 주는 평화와 만족을 깨닫게 된다.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은 정신적 안정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단순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 이는 단순한 생활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끝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과 연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과 연결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사랑과 연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 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사생활을 많이 노출할수록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 이는 사적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생기는 불안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적인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털어놓았을 때 그 친구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을 판단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사적인 정보가 널리 퍼지면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큰 문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경제적 손실이나 신원 도용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정보나 개인 식별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며 정신적 건강이 좋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정보의 통제력 때문이다.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공유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끝으로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사생활을 많이 노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내면의 평화를 경험한다. 이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사생활을 잘 지키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 들수록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완벽주의와 과도한 노력은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나이 들수록 왜 잘하려는 노력 대신 잘 사는 지혜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우선 완벽주의는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완벽주의는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성과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큰 실망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려는 노력은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중년 이후의 성인은 젊은 시절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기 수용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한 사회적 유대는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지지와 이해를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제공한다. 무조건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친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 관계를 지키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 감사의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사의 표현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계의 질을 높인다.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의 표현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사랑의 표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을 자주 표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말도 있다. 옛날엔 말이야로 시작하는 과거 회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불필요한 압박감이나 부담을 줄 수 있다. 과거 회상은 종종 현재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우리 때는 더 열심히 일했어 라는 말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넌 언제 결혼할 거니? 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은 자제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 개인적인 질문은 종종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괜찮아, 내가 결정해 라는 말도 자주 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자율성을 존중받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내가 틀렸어와 같은 비판적인 말은 피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비판적인 말은 갈등을 유발하고 상호 신뢰를 저해한다. 예를 들어 논쟁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틀렸다고 단언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심 어린 사과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힘들 때 내게 말해와 같은 지지의 표현도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한다.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건강을 경험한다. 이는 상호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잘했어와 같은 칭찬의 말도 자주 해야 한다. 칭찬은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찬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계의 질을 높인다. 이러한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도 청춘으로 사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청춘의 마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한 생활 습관과 태도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청춘으로 사는 방법을 과학적 증거와 함께 살펴보자. 첫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당 최소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 주 3회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 둘째, 정신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한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넷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 고지방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성인은 매일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운동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과 자기애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수용과 자기애는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